주식은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어린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사면 되는 마켓인데 4060은 항상 어딜 가면 조롱을 받긴 하지만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항상 힙하고 쿨한 걸 찾아다니는 그 노력 대비 저희는 그런 노력은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 노력을 저희는 그냥 차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할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안녕하세요. 코스피 5천을 불철주야 기다리는 최 국장입니다. 사실 최 국장에서는 뭐 좋은 ETF를 소개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위험한 그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알주식은 안 하는 게 맞지만 근데 주식시장에 제가 생각할 때 그 격언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어요. 주식에는 항상 올드와 뉴가 다투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테마는 이제 올드 앤 뉴인데 보면은 최근에 화장품 산업에 일단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뭐냐 하면 한국 화장품 산업의 대장은 그 유명한 서경배 회장의 아모레퍼시픽이죠. 구태평양에서부터 올라온 그 방판의 역사와 신화를 뚫고 올라선 아모레. 용산에 막 사업 엄청나게 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모레가 지금 대장주였고 그 다음이 소위 LG 생활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대 공룡들이 있었는데 최근 올해 2025년 8월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식시장 상장된 시가총액 기준으로 LG생활건강 이미 제껴버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까지 제낀 회사가 있어요. 바로 그게 APR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입니다. 근데 기사는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K 뷰티 시장에 새로운 판도 변화가 일어났다. 오랜 기간 업계를 이끌어오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을 다 제끼고 신흥 강자인 APR이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에서 모두 선두로 올라섰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일단 2분기 실적 기준으로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아모레는 올해 2분기에 1조 원 매출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기준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이 1조 원 매출을 했고 영업이익 73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은 매출은 1조 6천억인데 영업이익은 550억이고 여긴 730억, 550억. 생각보다 멀리 못 버는 거예요. 1조 매출에 700억이니까 7% 영업이익이고 1조 6천억에 550억이니까 이제 한 3.5%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못 버는 거죠. 근데 APR은 매출은 3,200억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850억이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제꼈고 1분기 영업이익도 550억이었는데 EQ 850억 해가지고 어쨌든 영업이익 매출은 3천억 단위인데 영업이익은 800억 대니까 영업이익률이 지금 26%나 나오면서 아모레랑 LG생거는 7% 3% 벌고 있는데 얘는 이제 25% 영업이익률을 내면서 막 돈을 잘 버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역전이 됐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뭐 매출이 제일 중요하죠. 회계는 매출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익이 커졌으니까 이익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아모레를 넘어서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8월 8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APR 시총이 8조 5천억, 아모레가 7.5조, 아모레퍼시픽이 그 다음에 LG생활건강이 4조 6천억이니까 LG생건 이미 한참 제꼈고 아모레퍼시픽하고 APR이 7조 원대, 8조 원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경천동지가 된 거죠. 그래서 기사들도 화장품 산업에 소위 올드를 밀어내고 그 공룡들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경우에 자동차도 그렇잖아요. 자동차도 뭐 테슬라라는 뉴가 결국 그 전에 있었던 도요타라는 올드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질주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항상 어떤 산업에서는 새로운 것이 그 9세대의 공룡들을 역전시키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화장품에서도 드디어 이게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화장품 산업에는 뭐 물밑에서 잠자고 있는 공룡들이 있거든요. K 인디 브랜드들의 그 공룡 같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또 상장되면은 완전 이제 판도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꼭 이거 다가 아니잖아요.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가 물론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여전히 밀리고 있지만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뭐 300조 대 100조 이런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뭐 400조 대 200조니까 많이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가 이러다 보니까 뭐 로레알이라든가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인디 브랜드들을 계속 M&A를 하거든요. M&A를 하는데 공룡 회사의 그 관료적인 조직 문화에 인디 브랜드도 관료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의 생태계가 있는데 대기업의 인수가 되면은 얘도 관료적이 될걸요? 여튼 그래서 코스알엑스가 과거와 같은 그런 제품 출시 사이클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도 똑같죠? 게임도 게임 시장의 공룡은 NC소프트였는데요. 지금 NC소프트 시가총액 4조 원이고요. 그 다음 지금 게임 시총 1등 기업은 국내 기준으로 크래프톤입니다. 이 회사는 얘기하면 한참 길어지는데 NC의 핵심 개발진이 이제 크래프톤의 창업자가 설립했던 블루홀 스튜디오에 들어가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게임은 물론
배틀그라운드가 대성공을 하면서 이제 완전 역전이 됐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게임들이 올드한 구시대의 공룡들을 이기고 있죠. 그래서 저는 주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저도 어디 나가면 항상 종목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요즘 뭐 사야 되냐. 또 특히 젊으신 분들이 저한테도 가끔 물어보거든요. 요새 뭐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 뭐 갖고 있냐?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 이 말이죠. 저보다 소위 연배가 높은 그 선배분들한테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10살, 15살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지금 우리 채널 PD도 98년생이란 말이죠. 98년생 PD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뭘 갖고 있냐면 막 미국 S&P 지수를 갖고 있어. 그럼 그게 정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린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성장주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것이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냥 종목은 간단해요. 주식은 뭐냐면 한 줄로 요약하면은 그냥 어린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사면 되는 마켓인데 이런 시장인데 오히려 막 그 업계에서 업력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올라간 사람에게서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소위 월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설적인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드러큰밀러죠. 드러큰밀러도 자기 하우스에 어린 리서처 의견을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엔비디아 샀다가 엔비디아 팔고 또 다른 테크 기업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젊은 리서처가 발굴해내는 그런 종목들을 걔가 많이 산다 이 말이죠. 몇 조 원대 레벨의 부자와 자기 패밀리 오피스 사업을 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하우스에 젊은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항상 힙하고 쿨한 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에게 힙하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저를 포함한 4050 아재들이 그 힙한 거를 사기 시작해. 힙을 오염을 시켜.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여의도니까 말씀해 보드릴게요. 여의도의 사람들이 소문이 빠른 그 특수한 마켓인데 예를 들면 뭐 이태원에 어디 놀러 갔다는 거예요. 누가 어린 젊은 법인 브로커가 20대 법인 브로커가 이태원에 어디 클럽에 놀러 갔는데 여자들이 너무 예뻤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세일즈 하는데 뭐 저희 매니저님 저희 지난번에 뭐 어디 갔다 왔는데 거기 뭐 진짜 너무 물이 좋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문이 갑자기 리서치 센터장한테 올라가. 그래서 리서치 센터장들이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리서치 센터장들이 거기를 우르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20대 30대들이 가는 클럽에 이제 5, 60대들 여의도에 양복 입은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우르르 가면은 장사가 잘 되겠어요? 이게 이런 게 주식에도 많이 일어나는데 요새 얼마 전에 호카라든가 온러닝 같은 그런 러닝화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나가다가 40, 50대 아재들이 이런 러닝화 브랜드를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꼬라박았다는 이런 모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4060은 항상 어딜 가면 조롱을 받긴 하지만은 어쨌든 젊은 사람들이 항상 힙하고 쿨한 걸 찾아다니는 그 노력 대비 저희는 그런 노력은 안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 노력을 저희는 그냥 차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할 때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면 돼요. 당장 가장 대표적인 게 코인이야.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왜 진짜 돈으로 가짜 돈 사냐 뭐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비트코인 그래? 그러면 나도 그거 사보자. 이런 열려있는 마음이 자산운용 업계에는 되게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저처럼 나이가 40대를 넘어간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이런 것도 사실은 ETF들이 다 있습니다. ETF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트렌디한 그런 소비, 트렌디한 소비를 또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글로벌한 트렌디한 소비는 이제 공통적인 거니까요. 최근에 K-팝 데몬헌터스가 뜨면서 캐대언 신드롬으로 뭐 K-푸드, K-팝, K 뭐 뷰티 여러 K 브랜드들이 되게 뜨고 있지만은 글로벌한 소비에서도 뭔가 힙하거나 쿨한 거나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거를 추종하는 게 뭐가 있을까? 패시브 말고 액티브 중에 저는 또 액티브 ETF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타임폴리오에서 나온 글로벌 소비 트렌드 액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 좋아서 찍는 거야. 광고를 준다면 또 내가 받을 의향은 있어. 그러나 지금의 나 그 자체는 일단 순수하다. 근데 내가 이걸 보니까 이제 구성 종목을 한 35개 정도로 갖고 있는 건데 글로벌 소비 트렌드 액티브입니다. 액티브 ETF는 액티브를 달고 있죠. 첫 번째는 팜마트,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APR, 화장품 APR, 그 다음 알리바바, 텐센트, 알파벳, 애플, 메타, 러블록스, 그 다음 텐센트 뮤직이 있는데 10개만 보면은 다 몰라서 이제 풀 종목을 제가 다운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거에는 10, 12, 13등의 이제 삼양식품이 들어있고요. 불닭도 글로벌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하추핑, 우리 하추핑의 3G엔터도 2% 들고 있고 YG엔터 있고 미투온 있고 YG 플러스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월트 디즈니 있고 컨템포러리 암페렉스 그러니까 CATL 있고 라오프 뭐 그냥 중국 기업도 많고요. 마소는 당연히 있고 나이키 있고 테이크투 게임사죠. 테이크투 있고 스포티파이 있고 쇼피파이 있고 그다음 라이브 네이션은 이제 콘서트 해주는 데죠. 이제 글로벌 팝스타들 콘서트 해주는 거고 샤오미 있고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 있고 워너브라더스 있고 이런 거거든요. 월마트 있고 아마존 있고 넷플릭스 있고 텐센트 있고 애플 있고 메타 있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결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랑 그다음 소매, 소비, 어떤 IP 기업들 또 IP 플랫폼 기업들로 구성이 됐는데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잘 추종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스킴이 하나 되기 때문에 좀 트렌디한 거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면은 이런 데서 성과가 나오는 애들을 이제 요런 ETF들이 편입을 할 거거든요. ETF 운용사가 다른 해외 기관인 ETF도 한계가 있었는데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액티브하게 추종하는 게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이런 게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타임폴리오는 사모펀드의 명가고 한국을 지금 대표하는 자산운용사가 됐죠.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는 덜 알려진 선수들이 모여있는 그런 기관이고 사무운용 기관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무운용 실력을 베이스로 ETF를 만들었는데 ETF들이 설계가 좀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그 다음에 K컬처 액티브, 타임폴리오의 그 K컬처 액티브라는 게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소비나 소매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액티브는 뭐라고 그랬죠? 기초지수가 있는데 그 기초지수를 70%만 추종을 하고 30%는 매니저의 역량을 가지고 비중 더 싣고 덜 싣고를 하잖아요. 아니면 딴 거를 사고 이런 걸 하는데 패시브는 지수의 90% 이상을 추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시브는 낮은 수수료, 지수 추종 90% 사실상 지수 투자하는 거고 액티브는 그 테마나 컨셉에 추정하는데 저는 섹터 ETF는 싫어하고요. 방산만 산다, 조선만 산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어떤 테마 ETF는 괜찮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테마가 좀 성장 테마여야죠. 글로벌 소비 트렌드도 결국은 수출하는 소비 트렌드 업체들, 그러니까 성장하는 소비 트렌드 업체들을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광범위한 자산의 분산 투자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관심 갖고 뭐 퇴직연금이든 뭐든 이런 쪽으로 운영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되게 좋아 보이고 이 중에서 특정한 기업에 꽂혀가지고 막 개인이 알주식을 굉장히 뭐 신용까지 하면서 막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틀렸을 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올드 앤 뉴의 싸움은 시장에 항상 있어 왔고 저는 항상 어린 사람이 좋아하는 걸 사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한 트렌디한 그런 소비를 추종하는 게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소비 트렌드 액티브에서 편입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보니까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순자산이 많이 모이지도 않아서 이거는 뭐 100몇십억밖에 안 되는 펀드야. 일반적으로 ETF들은 한 몇백억에서 1, 2천억 정도는 돼야지 좀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여서 이제 소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돈을 줘보세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하라고 해. 그 친구들이 얘기하고 사는 주식, 젊은 사람들이 막 꿈꾸는 그런 주식들이 미래에 좋아질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아니 로블록스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에 초등생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다 공감할 겁니다. 우리 애 공부시켰더니 로블록스만 한다. 그러면은 로블록스 하는 자녀를 보면서 로블록스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로블록스 하는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이 말이죠. 주식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주주된 마음으로 로블록스 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도 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린 사람이 하고 추종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면은 뭐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초등생은 로블록스지만은 지금 또 유치원생 이하는 또 세계적으로 이쪽을 장악하고 있는 게 하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지금 이게 비상장이라서 저희가 살 수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게 나중에 꼭 상장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게 나오면은 소비 트렌드 이런 데서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올드보단 뉴. 오늘의 교훈은 뉴에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스.